안녕하세요. 저희는 대동대학교 4학년 동동이들입니다. 저는 공립대학교 병원 중 부산대학교 병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과 부산 백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병원과 고신대학교 병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종합병원 중 부민재단, 좋은재단, 대동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 병원 중에서도 부산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병원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본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신 학교, 지역, 가족관계 등을 밝히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예를 들어 부산 지역에 살면서 저희 엄마, 아빠, 또한 실습지에 대한 언급 등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아셔야 하는 것은 지원 자격을 갖춰야 지원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8월 초에 떴으며 지원 요건으로는 가장 흔히 토익이 600점 이상이어야 하고 그 외 토익 스피킹, 뉴탭스 등이 있습니다. BLS 자격증이 필수이며 1차는 서류의 적격 여부로만 결과가 나며 자소서에 자신을 추측 가능한 말이나 단어, 그리고 토익 점수만 있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소서 항목은 1번 지원 동기,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 2번 직무와 관련한 경력, 경험 활동, 3번 이러한 경험이 병원 입사 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항목이며 4번은 주변 사람을 돌본 경험, 5번은 위계가 분명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한 경험,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극복 방법, 팀으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기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필기시험을 치게 되는데 성인간호학, 기본간호학, 간호관리학 이 총 3과목을 40문항 정도로 전범위로 치게 됩니다. 저는 한 달 정도 준비를 하였으며 개념이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가시면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60점 이하로는 꽈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가 60%, 면접이 40%로 반영이 되며 필기를 합격하셔야 면접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초봉은 3,300에서 3,400 정도입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하나만 선택하고 AI 검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지원 부서는 합격 후에 1에서 2지망까지 지망 부서를 받습니다. 이상 부산대학교 병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백병원 취업을 위해 준비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병원은 부산 백병원과 해운대 백병원 총 2곳이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지원자는 부산 백병원이 약 8,900명 정도였고 해운대 백병원은 약 1,600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산 백병원이 성적 컷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성적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해운대 백병원으로 많이 넣었었는데 갈수록 양쪽 병원의 지원자 컷은 비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차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병원의 장단점을 사전에 잘 비교해 보셔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병원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재단은 이번에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했고 AI 면접을 보고 첨부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원서 접수에서 중요한 AI 면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도 기준 부산의 모든 대학병원은 신여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AI를 본 병원은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입니다. 신여검을 할 때 원티드 부서에 대해 2가지를 써서 제출하게 되었고 AI 면접은 성향 파악, 그리고 전략 게임, 영상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성향 파악은 MBTI와 비슷하게 자신의 성향에 대해 적절하게 답하면 되는 문제이니 시간 내에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약 1분씩 필수 질문으로 되어 있었고 이 외에 경험 기반 면접, 상황 면접, 가치관 면접, 질문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경험 기반 면접에는 2가지 질문이 있고 꼬리 질문으로 2가지씩 달려 있습니다. 상황 면접은 16가지 중에 1가지가 랜덤으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가치관 면접 또한 2가지 질문이 있는데 각 질문마다 꼬리 질문이 2가지씩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택 질문 면접입니다.
8가지의 질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게임은 자플렉스에 가셔서 연습 게임을 해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니까 꼭 면접 보기 전에 연습 게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I 면접에서 게임이 잘 안 풀린다고 나도 모르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찡그리는 인상이면 다 반영이 되니까 티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팁으로는 신여검은 구여검과 다르게 눈동자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달 외워도 절대 안 외워진다 이러는 부분은 메모장 켜고 딜리트 누르면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운대 백병원의 경우에 파트장님이 지원자 한 명 한 명 AI 면접을 체크했다고 하니까 꼭 단정한 복장에 깨끗한 외모하고 면접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면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 백병원의 경우 서류와 AI 면접, 그리고 1차 직무 면접, 2차 경연진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면접에서는 총 2개의 방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직무 2가지를 뽑고 그에 대한 답변 준비 시간을 2분 주십니다. 첫 번째 방에서는 지원번호와 이름만 말한 후 뽑았던 직무에 대한 내용 2가지를 답변하면 됩니다. 또 방을 바꾸어서 인성방에서는 1분 자기소개와 인성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십니다. 홍지문의 직무와 상황 면접, 또 인성 면접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면접 보기 전에 꼭 3회 도근하고 면접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2차 경연진 면접에서는 병원장님을 포함한 면접관 3분이 들어오십니다. 마찬가지로 방에 들어가기 전에 키워드 하나씩 뽑아서 2분간 생각할 시간 주십니다. 면접은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였고 말을 더듬거나 못해도 기다려주십니다. 부산 백병원의 경우에 서류와 AI 면접, 1차 직무 면접, 2차 인성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1차 면접에서는 직무 면접을 들어가는데 해운대 백병원과는 다르게 미리 내용을 뽑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모니터에 띄워진 케이스를 읽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성방에 들어가서 각자 1개에서 3개 정도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시게 됩니다. 2차 병원 면접에서는 병원장, 간호부장, 간호파트장님이 들어오셔서 각자 자기소개서 기반 인성 질문을 주시니까 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백병원의 자소서 항목으로는 1번 성장 과정, 2번 성격 및 장단점, 3번 타인과 차별되는 나만의 핵심 역량, 4번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각 항목은 600자 이내로 쓰시면 됩니다.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병원 모두 사학연금입니다. 또 해운대 백병원은 4,200만 원 정도 있고 부산 백병원은 30만 원 정도가 더 부담됩니다. 이외에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백병원에 대한 면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병원과 고신대학교 병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대학교 병원의 경우 3차 병원이며 고신대학교 병원은 2차 병원입니다. 이번에는 두 곳 모두 000명의 모집 인원이었습니다. 먼저 동아대학교 병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의 내용은 5문항으로 700자 이내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아대학교 의료원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자신의 역량과 결부하세요. 두 번째는 본인의 성격 과정을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세요. 세 번째는 지원 직무 관련 가장 어려웠던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네 번째는 최근 의료계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세요. 다섯 번째는 자신의 성격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고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세요 라고 이루어졌으면 저는 700자 이내로 다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동아대학교 병원에 실습 경험이 있어 최대한 실습 내용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의 채용 순서는 서류, 1차 직무 면접, 2차 인성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직무 면접 때는 들어가고 나서 질문 면접을 뽑은 후 자기 순서가 되면 문제를 읽고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인성 면접의 경우 자기소개를 하고 면접관님께서 모든 면접자에게 질문하지 않고 몇 분에게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던 못 받던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고신대학교 병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 병원의 경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후 AI까지 완료하여 제출해야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소서 내용 항목은 첫 번째 성장 과정, 두 번째 학창 봉사활동,
세 번째 팀워크 협력, 네 번째 열정 몰입성, 다섯 번째 업무 수행 스킬 능력, 여섯 번째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로 1000자 이내였습니다. 자기소개서 중 한 항목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두 가지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고신대학교 병원의 경우 타 병원과 달리 AI가 1차 실무 면접이라 대면 면접은 한 번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직무 1개와 인성 질문 2개를 받았으며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동아대학교 병원과 고신대학교 병원의 취업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병원은 좋은강암병원, 좋은삼성병원, 부산부민병원, 해운대 부민병원, 대동병원입니다. 먼저 좋은강암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강암병원은 9월 11일부터 지원 가능하였으며 10월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소서, 글자수 제한은 없으며 항목으로는 성장과정, 성격 및 생활신조,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 지원 동기 및 포부입니다. 수기 작성이고 우편이나 방문으로만 지원서를 접수받습니다. 좋은삼성병원은 9월 1일부터 지원 가능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자소서의 글자 수 제한은 없으며 항목은 좋은강암병원과 동일합니다. 우편, 방문,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좋은재단끼리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산부민병원은 9월 11일부터 지원 가능하였으며 10월 6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자소서 글자 수는 500자 이내입니다. 항목으로는 본인의 성격과 장단점,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일,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 가능합니다. 면접은 면접관 4명, 지원자 8명에서 10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소서 1분 스피치 후 면접관님이 지원자 2명을 지목하여 직무 1개, 인성 1개씩 질문하셨습니다. 직무 질문은 홍지문, 기본 간호 수준이었습니다. 면접관님이 분위기를 풀어주시려고 하셨으며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면접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하였습니다. 해운대 부민병원은 9월 18일부터 지원 가능하였으며 10월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자소서 글자 수는 200자 이내입니다. 자소서 항목은 부산부민병원과 동일하고 추가로 사회 경력에서 깨달음을 얻거나 변화가 생긴 계기가 있습니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 가능합니다. 부민그룹끼리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동병원은 9월 11일부터 지원 가능하였으며 10월 31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소서의 글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 항목으로는 성장 과정 및 가족 사항, 학교 생활, 성격 및 장단점, 경력 사항 및 기타 활동,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병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스펙은 3점대 중후반이고 토익은 600점입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부산대학교 병원 암센터 예방을 하였으며 자격증으로는 BLS가 있습니다. 네, 저의 스펙은 3점대 중후반이고 무토익입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4년 동안 학년 대표를 맡아왔고 3학년 때는 학회장과 대의원장을 맡았습니다. 자격증으로는 BLS가 있습니다. 저의 스펙은 3점대 중후반이며 무토익입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청년 나이팅게일 봉사 동아리였으며 봉사 시간은 약 100시간 정도였습니다. 자격증으로는 BLS와 카일스가 있습니다. 저의 스펙으로는 3점 중후반대이고 무토익입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대학 내 RCY 동아리 회장을 4년 동안 맡아왔고 자격증으로는 BLS, 커마 리그, ITQ 아래 한글, 엑셀, PPT 인터넷 이렇게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으로 첫 번째로 학점 낮은데 토익이 커버가 가능한가요? 주위의 다른 학생들을 보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병원에 합격을 하지만 부산대학교 병원과 같이 블라인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토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취직을 한다면 토익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성적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취준 기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취준 기간은 작년 말에 대충이라도 그런 자소서의 틀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연도 4월 달에 학교에서 연계해준 취업 특강에서 자기소개를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첨삭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학기 초에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하셔서 자기소개서 먼저 완성시키자는 마음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원서 제출 당일까지 고민하고 또 첨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고쳐야 할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미리 쓰고 계속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취업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지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토익이거나 또 성적이 낮아서 안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원하는 병원이 있다면 꼭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면접 시 자신감을 가지고 꼭 입사하고 싶다는 열정을 보이시면 면접관님께서도 알아봐 주실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같은 재단이라도 지원 기간이나 자소서 항목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동이들의 취업 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